안녕하세요. 탑리뷰입니다. 이번 방송은 지난번 예고했던 것처럼 G70 3.3 터보 후륜 구동의 퍼포먼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뭔가 퍼포먼스 테스트라 그러니까 좀 상남자 이야기 같고 다소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따라서 이 투박한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에 평소 제가 흠모하던 아름다운 미녀 아나운서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송서희 아나운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서희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 탑리뷰어 왕팬이거든요. 아우, 영혼 없는 발언 아니시죠? 아니요, 정말로요. 특히 그 스포츠 타이어 비교 영상을 봤어요. 오, 그 매니아 영상을 보시다니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까지 봤는데 진짜 감탄했습니다. 사비로 하셨다면서요? 네, 많은 제 사비가 이제 투자가 됐지만 그만큼 또 명예는 얻었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제가 훗날 더 성장해서 저희 탑리뷰가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도 저는 그 초창기 시절에 그 스포츠 타이어 비교 테스트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탑리뷰를 많이 알게 되셨어요. 네. 솔직히 많이 알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게 타이어 비교 테스트가 좀 매니아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시지 못했는데 꼭 오늘 보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들어오셨으니까 꼭 검색하셔서 보세요. 약간 좀 화내면서 얘기한다. 아, 좀 삐져서 그래요. G70 보실 정도 분들이라면 매니아 성향이 있으신 분들인데 최소한 스포츠 타이어 비교 테스트 정도는 다 공부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탑리뷰 하면 전문적이고 또 촌철살인 리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G70 리뷰 테스트도 공정한 테스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서킷 테스트를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몇 가지 질문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네. 네. 저 애인 없어요. 아니요. 그런 걸 물릴 건 아니고요. 결혼도 안 했었고 애도 없고 네. 돈은 없기 때문에 잘 신중히 결정하시기 그러면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네, 문제는.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처음에 탑리뷰가 계약했을 때 레드색 G70을 계약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9월 말에 최초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빨강색 후륜 구동에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었는데 3, 4주가 지나도 답변이 없는 겁니다. 생산 일자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담당 영업사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레드 색상의 그 옵션 선택한 차량은 전국에 저희 한 대밖에 없다고 잘못했다가는 2018년도쯤이나 출고가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색상은 좀 자유롭게 하겠다. 네. 단 브렘보 브레이크 옵션 하나만큼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좀 신속하게 출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파란색으로 이제 그래서 출고를 파란색으로 받았어요. 바꾸셨구나. 저 심장의 네. 변화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이 스팅어와 또 G70 동일한 출력과 또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스팅어가 더 예쁘더라고요. 좀 나가세요. 여기 지금 G70 오너분들 거의 다 보고 계신데. 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거니까요. 네, 그럼요. 네. 네. 근데 저 스팅어 왜 좋아하실지 알겠어요. 어떻게 하시죠? 스팅어 빨강 색상이 진짜 예뻐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반했잖아요. 옷을 이렇게 빨강 색상 소화하시기 쉽지 않은데 저는 지금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서희님이 빨간 색상 정말 잘 어울리세요. 레드를 좀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팅어 빨강색 네. 좋아하실 만합니다. 네. 제가 왜 G70을 구입했냐면 스팅어 때문에 구입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물어보신 질문 안에 이미 답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스팅어 그 차량을 시승했었을 때 차량 완성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플랫폼, 동일한 출력인데 휠 베이스가 더 짧아져요. 이렇게 되면 저같이 지금 코너링 성능에 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차량에 조금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지만은 휠 베이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제 회두성이나 추종성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후에 출시되는 차량이 더 활발한 몸놀림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G70을 기다렸었습니다. 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는 무조건 신차가 옳다 이런 진리 아니신가요? 네, 최소한 자동차 바닥에서는 그 말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G70이 화두가 되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로100인데요. 이 정차 상태부터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을 제로100이라고 하는데 4.7초가 나왔잖아요. 네, 공인 재원 기록이 이제 그 제로백이 4.7초인데요. 물론 여기서 후륜 기반인지 사륜 기반인지 옵션이 얼마만큼 빠졌을지 더 들어갔을지 이제 그거에 대한 발표는 없었어요. 네네. 어쨌든 간에 근데 아마 통상적으로 옵션이 그만큼 없을 때의 기록인 것 같아요.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해외에 내노라고 하는 스포츠카들 가령 만약에 제로백이 4초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실제로 계측을 했을 때 만약에 4.5초만 나와도 저희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70이 4.7초가 공인 재원 기록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5.0초만 나왔어도 저희는 극찬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네. 세상에 가장 나쁜 기록이 4.73초가 나왔고 네. 0.03초요. 네, 가장 좋은 기록은 4.71초.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0.01초나 0.03초의 차이 느낄 수 있으시겠어요? 못 느끼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오차는 사실 과학적으로 봐도 그냥 허용 오차 범위에 들어온다라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제로백 성능은 그렇게 공인 재원 발표랑 일치되는 경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300마력대 차가 이 제어백이 4초 때 나온 것도 대단한데. 그것도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공인 기록이 0.03초, 또 짧았을 때는 0.01초 차이가 났다는 게 현대차가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네, 저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서킷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제 좀 기대감을 더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네. 서킷 가서도 상당히 놀라운 기록이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가졌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편의 하이라이트죠. 서킷 테스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진행하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과 같이 하셨나요? 네, 국내 정상급 그 레이싱 관계자 두 분께서 이번 테스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먼저 테스트 드라이버, 이제 인디고 프로 레이싱 팀 소속의 이원일 선수. 어머.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요. 제가 팬이거든요, 이원일 선수. 네, 이거 잘생겨서. 아니, 물론 잘생긴 것도 있지만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2017년도 그 GT2 클래스에서 우승 3회, 종합 성적 2위를 기록했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서킷 테스트 할 때 단순히 랩 타임이나 감성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밀한 데이터 로고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돼요. 네. 그래서 레이스 엔지니어 조순호님께서도 이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공신력 있는 테스트네요. 네. 아니, 어제 서킷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테스트-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죠, 제가. 원래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눈이 지금 쑥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천식기가 있는데, 어저께, 막 7시간 동안, 인제 스피디움에서 테스트 및 또 뭐 부가적인 촬영도 하고, 네. 새벽 4시까지 데이터 분석하느라고 잠 1시간만 자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래서 오늘 그 따끈따끈한 네. 결과를 갖고 오신 거세요? 네. 듬뿍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네. 아니, 서킷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최고 랩 타임 네. 공개해 주시죠. 네, 인제 스피디움에서의 최고 베스트 랩 타임은 1분 57.7초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네. 이렇게 사실 들어서는 저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5월 달에 그 BMW가 자랑하는 스포츠카죠. 네. M4. 그 차를 가지고 테스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제 스피디움에서 1분 54초대를 기록했었는데요. 자, 물론 날씨가 좀 달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자, 하지만 BMW가 M이란 서브 브랜드를 운영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누적된 데이터도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현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점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G70 3.3 터보 후륜 구동이 이 정도의 랩 타임을 냈다고 한다는 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낼 수 있겠고, 이 G70 후륜 구동의 랩 타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내놓게 될 현대의 고성능 차량들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냉각수 온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요. 당연히 서킷 주행이니까 엄청난 가속 주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냉각수 최고 온도가 114도에 머물렀다는 점, 쿨링을 또한 잠깐만 해줘도 냉각이 잘 되었다는 점을 한번 고려해 보건데 엔진의 열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랩타임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서킷 주행을 할 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서킷 주행에서는 브레이크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브레이크 그럼요.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서킷 그러면 빠르게 달리니까 가속에 대해서만 생각하실 건데 이제 코너가 상당히 좀 정말 일반 도로에서는 볼 수 없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급감속을 해야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가 상당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됩니다. G70에는 브렘보 브레이크 킷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레이싱용이 아니라 일반 도로이다 보니까 본격 레이싱 주행에서는 브레이크 패드가 아쉬운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처럼 초기 브레이킹 시에 종지값이 가파르게 하강을 하다가 그 끝부분에서는 그 G값의 하강이 더뎌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압력이 강하게 들어갈 때 제동력이 꾸준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좀 더디게 상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제동거리는 제법 늘어나게 되고 그 드라이버 또한 서킷 주행에서는 예측 브레이킹을 구사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았었습니다. 결론은 브레이크 패드가 서킷용이 아닌 철저하게 일반 도로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반 도로에서는 무리 없으나 뭐 네. 서킷 테스트 할 때는 네. 좀 성능적으로 패드가 문제가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정확하세요. 네. 브레이크 패드가 약간 좀 아쉬웠는데 그것만 보강한다면은 이제 서킷 주행할 때는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브레이크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 항목이죠. 네. 서스펜션은 어땠나요? 네, 제가 이 차량 구매할 때 다른 분들은 뭐 제로백, 네. 뭐 최고 속도 이런 거에 이제 반했었잖아요. 차를 사게 된 동기가 스팅어에 대만족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항목이 뭐였냐면 이 서스펜션이었었어요. 정말 좋습니다. 특히 일반 도로에서는 승차감과 스포츠성 이 양쪽의 조율을 잘 밸런스화 시켰어요. 서킷 주행에서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좀 롤링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 롤링은 좀 더 고성능 타이어를 장착하면은 그 롤링을 많이 억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는 일단 일반 양산차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주 이상적인 점수를 전 주고 싶습니다. 네, 뭐 서스펜션도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줬다는 네. 말하셨습니다. 네, 네. 덕분 다 되셨어요. 네. 자, 다음은 엔진도 또 설명해 주셔야겠죠. 네, 터보 엔진이 이렇게 좀 고RPM, 6000rpm 이상 넘어가면 좀 밋밋해지는 좀 경우가 있는데, 얘 또한 터보 엔진의 궁극적인 그 어떤 질감의 한계를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제 스피디움의 그 고조차를 생각했을 때 네. 오르막 주행에서 뭐 전혀 아쉬움은 없었어요. 네, 이 정도 출력이라고 한다면은 출력 그 자체는 폄하할 게 전혀 없고 저는 현대의 고성능 엔진들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성능적인 건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엔진 질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엔진이 그 닛산과 인피니티의 VQ 엔진이에요. 네. 그 차량들, 그 NA 차량의 출력은 지금 G70에 들어간 람다의 엔진보다 부족하지만 질감이 너무 좋아요. 감성적인 게. 좀 더 감성적인 것만 좀 더 연구하면은 정말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감적인 부분만 조금만 네. 보강한다면 네. 이상 완벽한 엔진은 없다는 말씀으로 네. 들리네요. 조금만 더 익사이팅하게 이렇게 좀 전개되는 맛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높은 점수 주셨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뭐 추가 트러블은 없었나요? 원래 서킷 주행하게 되면 차량에 너무나 많은 그 혹사를 안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서킷 가기 전에 브레이크랑 타이어는 좀 예상했었어요. 네. 일반 양산차의 브레이크와 타이어로는 어쩔 수 없을 거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뭐였냐면 변속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네. 현대 그 일부 차량들 변속기가 이렇게 서킷과 같은 가혹 주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열을 먹잖아요. 그럼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해서 더 이상 변속이 안 되게끔 해버립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운 시프팅을 할 때 저희가 계측한 데이터를 봤을 때 0.5초 내외로 변속이 됐는데
그 시간마저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뻗는 경우도 절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놀랐어요. 변속기도 훌륭하다. 네, 일단 변속 질감은 이렇게 막 클러치가 땅땅 붙는 스포티한 맛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변속 속도라든가 내구성에 있어서만큼은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보충 설명하자면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가 테스트했던 날짜는 11월 8일 외기 온도가 16도 정도였었습니다. 덥지 않은 날씨였었죠. 만약에 한여름에 주행했다면은 어떤 그 쿨링과 관련된 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16도도 그렇게 무척 시원한 날씨는 아니에요. 서킷 주행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냥 무난한 날씨? 근데 그 정도에서도 이렇게 버텨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평가 받을 만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변속기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또 서킷 테스트를 하는데 네. 타이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럼요. 네. 이 G70은 미슐린 PS4를 장착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평가 내려주시나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미쉐린 PS4는 그 스포츠 입문급 타이어들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 같은 차량에서는 그 서킷 주행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발휘했던 게 사실인데요. 자, 하지만 이 G70은 아반떼보다 더 고출력 그리고 훨씬 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일지 몰라도 두 번의 어택 주행을 한 이후부터는 그 성능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그러니까 G70을 가지고서 본격 서킷 주행을 하기에는 이 미쉐린 PS4는 한계가 있다. 자,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티어 성향도 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요. VDC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 G70의 거부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운전 재미마저 부추길 정도로 경쾌합니다. 자, 하지만 VDC를 완전히 해제했을 때에는 코너 탈출 시에 그 오버스티어 성향이 상당히 심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탈출 구간에서는 가속을 솔직히 계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차량의 하체 지오메트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오버스티어 성향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뒷타이어의 그립 한계가 맞물려서 좀 더 오버스티어 현상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G70 3.3 터보 후륜 구동은 브레이크 패드와 고성능 타이어를 장착한다면 충분히 트랙 주행에서도 해외의 내노라 하는 그 스포츠 세단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스포츠 세단의 DNA를 잘 숨겨놓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레이크 패드와 또 타이어만 조금만 보강해도 이 서킷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괜찮아질까요? 네, 그 두 개는 서킷 주행에서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데 특정 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90% 이상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네, 그렇게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테스트 해보실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어저께 테스트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타이어집에 전화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타이어는 아마 한국 타이어의 RS4 그 제품을 장착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 장성 PD님 진짜 진정한 덕후세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 함께 덕후 못해요. 네. 다음번엔 제가 네. 한번 모시고 한번 가고 싶습니다. 아니, 다음번에 테스트하실 때 진짜 불러주세요. 아우, 네. 이제 우리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그만하고 네. 좀 더 일반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했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스팅어를 아까 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팅어 얘기만 하면요, 눈빛이 바뀌세요. 네, 제가 스팅어 네. 레드를 참 좋아해서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레드도 좋았지만 네. 드리프트가 기가 막히잖아요. 네. 네, G70 드리프트 되나요? 안 그래도 제가 스팅어에 대한 그 무한한 질투심 때문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 네.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함께 한번 봐보시죠. 네.
네, 지금까지 G70 서킷 테스트 내용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았는데요. 아니, 탑리뷰 원래 촌철살인 리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영광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후한 점수 주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테스트할 때는 이제 감성적인 것도 일부 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로그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요지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단순한 사람이에요. 네. 저희는 그냥 평가한 내용대로 계측한 내용의 결과값대로 그거를 녹여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혹시 뭐 현대차에서 협찬받거나 이러신 건 아니시겠죠? 저와 현대는 그 사이가 아름답지 않아요. G70의 공정한 테스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 티쏘 시계 브랜드에서 공정한 테스트를 하라고 이렇게 지원해 주셨죠.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이번에 편한 마음으로 진행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동차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테스트라고 믿을만 예, 하겠죠. 그럼요. 제가 언제나 이상적으로 꿈꾸던 거였었습니다. 자동차 리뷰 매체로서 자동차 테스트를 하는데 그 제조사가 후원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되지 않은 제3의 곳에서 이렇게 공익을 위한 후원을 한다. 정말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참 정말 자부심도 크게 느껴지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 영상을 통해서 자동차 문화 발전도 더 할게 될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발전했습니다. 네. 이번에.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저 다음에 또 불러주시나요? 아유, 지금 오늘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부동산 한번 가보려고요. 집 좀 팔아가지고 계약금도 드리고, 네.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탑 리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꼭 구독해주세요.